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올해 초 삼성의 갤럭시 20가 출시하면서 100배 줌 카메라에 충격을 받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트 20의 폴드 2세대까지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벌써 내년에 스마트폰을 기대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내년 초 삼성에서 출시할 걸로 보이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과 갤럭시 Z 플립 2세대입니다. 그중 오늘은 갤럭시 S21에 관한 소식이 몇 개 있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다음 갤럭시 S 시리즈의 이름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갤럭시 S10에서 S20로 디바이스의 넘버링이 점프했는데요. 다음 나올 갤럭시 시리즈가 과연 S21이 될지 S30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일단 갤럭시 S21으로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연도에 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2021년 출시하는 스마트폰인 만큼 갤럭시 S21이 될 거란 의견을 주셨고, 갤럭시 S30가 될 거라는 분들은 갤럭시 10에서 갤럭시 20로 올라갔으니 갤럭시 S30가 다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21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선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DSCC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나올 갤럭시 시리즈에 OLED 패널 수급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소식이지만 OLED 패널의 수급을 BOE로부터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우선 BOE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으로 중국 최초로 플렉서블 OLED 양산에 돌입, 그 후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폰 12 시리즈의 OLED 패널을 이 BOE에서 수급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완성도 수준이 애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애플은 LG의 디스플레이를 전량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사실 BOE의 디스플레이 품질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DSCC는 이 부분을 말하며 비용과 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삼성이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저렴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앞서 갤럭시 워치 액티브에도 BOE의 패널을 사용했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 보고 있다고 DSCC는 예측하고 있네요. 그리고 BOE 소식을 다루며 퀄컴의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퀄컴의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는 2019년 12월에 발표된 퀄컴 3D 소닉 맥스 센서가 아닌가 예상되는데요. 이 센서는 전작보다 더 넓은 부분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한 번에 2개의 지문까지 인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퀄컴 측에서도 2020년 후반이나 2021년 초반에 출시할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관심이 있다고 말했으니 갤럭시 시리즈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칩셋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삼성에서 이제까지의 칩셋과 다른 새로운 칩셋을 제작하고 있다는 루머가 7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칩셋은 AMD와 협력해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MD에서 RDNA 기반 모바일 GPU를 삼성 엑시노스에 탑재한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현재 퀄컴의 아드레노를 사용하는 최상위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65보다 약 190% 빠른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칩셋이 갤럭시 S 시리즈 전체에 적용될지 아니면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될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드레노 사용으로 인해 GPU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이 칩셋으로 대폭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칩셋은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기 갤럭시 S 시리즈는 3가지 모델로 나올 것이 예상되며 전부 5G 모뎀 적용이 예상되고 스토리지는 128GB에서 256GB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칩셋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운그레이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TOF 모듈인데요. 갤럭시 S10 시리즈와 S20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TOF를 내년에 나올 갤럭시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TOF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아이패드 4세대에 적용된 라이다 센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이 TOF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TOF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없다는 점입니다. 애플에서 먼저 TOF를 지원하며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되어 크게 인기를 끌게 된다면 삼성의 스마트폰은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S10에 TOF를 적용했던 것인데요. 출시 후 1년이 넘게 지나간 지금 아직까지 TOF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성능 문제인데요. 갤럭시 S10, S20 시리즈에 들어간 TOF의 성능이 애플의 TOF 센서보다 비교적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갤럭시 시리즈의 TOF는 간접 TOF, 그리고 애플에서 사용 예정인 TOF는 직접 TOF로 측정 거리에서 2배의 차이를 보이며, 게다가 삼성은 직접 TOF 방식용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인데요. 이유로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직접 TOF 방식용 이미지 센서를 양산하는 곳이 소니인데, 소니가 애플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은 이 간접 TOF 센서로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결국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서 제외했고, 그에 이어 추후 나올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 TOF 모듈을 중점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삼성은 과감하게 이 TOF를 먼저 제외했는데요. 같은 기술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출시했는데요. 이 갤럭시 노트 20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추후 나올 갤럭시 S 시리즈에 S펜이 적용될 것이라는 정보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나올 갤럭시 S 시리즈는 3가지 모델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이 3가지 모델 중 최상위 버전 모델에만 S펜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삼성은 전반기에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그리고 후반기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중점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노트 시리즈는 단종, 그리고 노트 시리즈의 S펜을 S 시리즈에 적용하며 노트의 수요층을 S 시리즈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갤럭시 S 시리즈는 칩셋부터 S펜까지 많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펜을 S 시리즈에 적용하면서 과연 노트의 사용층이 그대로 S 시리즈에 흡수를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리즈의 이름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이름에 대한 생각이나 S펜 적용에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같이 새로 나올 갤럭시 S 시리즈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새로운 IT 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